70세 회장이 건설 현장 식당에서 평범한 여직원 한 명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꽂힌 낡은 나비 머리핀을 본 순간부터 말이죠. 저기요, 그 머리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29세 여직원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고 다닌 거예요. 아버지가 사주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제 곁에 없어요.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25년 전 사라진 가족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찾기. 그리고 작은 머리핀 하나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태준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건설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25년 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 제가 얼마 전 회사 건설 현장을 둘러보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식당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을 보는 순간 제 온 세상이 뒤바뀌었거든요.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사람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서울 외곽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르며 움직이고 수많은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태준건설의 회장 강태준이 직접 현장을 찾는 날이거든요. 70세가 넘은 태준이었지만 허리는 곧게 펴고 있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현장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30년 넘게 건설업계에서 일해온 경험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태준의 곁에는 60대의 김 부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오랫동안 태준의 비서로 일하며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골조 공사가 끝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태준의 팔을 살짝 잡으며 안내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현장을 둘러보던 태준이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자재 품질은 어떤가요? 최고급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어요. 공사장에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준이 김 부장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현장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겠네. 김 부장의 눈이 잠깐 커졌어요.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평소 태준은 고급 식당에서만 식사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바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한쪽에 있는 한바집은 벌써 인부들로 가득했어요. 태준 일행이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편하게 하세요. 저도 그냥 앉을게요. 그는 평범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죠. 한 인부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늘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29세쯤 되어 보이는 한 여직원이 태준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정중하게 김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한바집 특제 김치예요. 많이 드세요. 태준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본 순간이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웃는 모습도 목소리도 모든 것이 기억 속 누군가와 똑같았죠. 특히 웃을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는 2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미니와 완전히 닮아 있었어요.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직원은 태준의 이상한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태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어요. 뭔가 간절한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설마 저 아이가, 생각만 해도 믿기 힘든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태주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자꾸만 그 여직원을 쫓아보게 되었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김 부장을 불렀어요. 김 부장. 네, 회장님. 저 직원 이름 좀 알아봐요. 김 부장이 태준의 굳어진 표정을 살펴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아챘죠. 알겠습니다. 김 부장은 즉시 한바집 사장을 찾아 나섰어요. 태준은 혼자 남겨진 채 계속해서 그 여직원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다른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로 25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태주는 현장 방문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커다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회장실에 앉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죠. 한바집에서 만난 그 여직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부장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한바집 여직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말해보세요. 이수진, 29세입니다. 어릴 적 이름은 이지은이었고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미니, 그리고 갓 돌이 지난 어린 지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은이, 우리 딸 이름이 이지은이었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지은이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어린 소녀의 모습에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울보였어요. 우리 지은이는. 태준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올 때마다 머리핀을 달아주면 금세 울음을 그쳤는데 사진 속 지은이는 나비 모양 머리핀을 꽂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태준이 지은이의 5번째 생일에 선물한 특별한 핀이었죠. 회장님,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바집의 이수진 씨가 회장님의 따님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부장. 태준이 말을 끊었어요. 그 아이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아봐요. 모든 걸 자세히 파악해야겠어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태준은 홀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2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 태준은 젊은 건설업계의 신성이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죠.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미니의 부모들이 딸과 외손녀의 미래를 걱정했던 모습도 기억났어요. 특히 미니의 아버지가 강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그날이 선명했죠. 매일 밤 빚쟁이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채권자들 때문에 가족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미니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었죠. 남편을 사랑하지만
딸만큼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딸이 사라져 있었어요. 단지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말이에요. 더는 견딜 수 없어요. 지은이와 저를 찾지 마세요. 그 편지를 읽던 순간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정리하며 빚을 갚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가족을 찾았죠. 전국을 뒤지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나왔어요. 25년이 흘렀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김 부장이 다시 들어왔어요. 미니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말해보세요. 박민희 씨는 3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수진 씨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태준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어요. 민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은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한참 후에야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김 부장, 더 알아봐 주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가 나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는지, 민희가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창가로 걸어가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민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지은이는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희야. 태준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내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은이를 찾았어. 그 아이를 꼭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지은이에게 해줄게. 그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한바집에서 만난 수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어제 일을 되짚어 봤어요. 수진의 눈매, 웃는 모습, 심지어 말투까지 모든 게 지은이와 닮아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태주는 펼쳐져 있던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김 부장, 다시 한번 민희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5년 전에 포기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야겠어요. 그리고 그 한바집 직원의 어머니와 민희가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부장이 떠난 후 태주는 다시 사진첩을 펼쳤어요. 민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했을 때의 행복, 그리고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의 벅찬 감동까지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뒤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태주는 사업 확장에 온 신경을 쏟았고 가정은 뒷전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집안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민희의 부모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태준아, 민희와 지은이를 이 고생길에 동반할 수는 없지 않나? 지은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야 하지 않겠어? 매일 밤 빚쟁이들의 전화가 울렸어요. 때로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채권자들 때문에 민희와 지은이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봐야 했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을 때 김 부장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박민희 씨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말해보세요. 박민희 씨는 3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했었는데 민희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수진 씨가 정말 회장님의 따님 이지은 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태주는 깊은 충격에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어요. 민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은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되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했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태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 더 알아봐 주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가 나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민희가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태준은 창가로 걸어가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민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지은이는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이틀 후 태주는 다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현장을 점검했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바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점심시간이 아직 아닌데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일찍 식사를 하고 싶어서요. 한바집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몇몇 일찍 식사를 하는 인부들만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태주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주방에서 수진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 어린 지은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태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수진의 머리에 꽂힌 낡고 오래된 나비 모양의 머리핀. 그것은 25년 전 태준이 지은이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핀이었어요. 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했습니다. 수지는 분명 그의 딸 지은이었어요. 저기요. 태준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수지는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그 머리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머리핀을 만졌어요.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부터 하고 다닌 거예요. 정말 소중해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예쁜 핀이에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는 이 핀을 아버지가 사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제 곁에 없어요. 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수진이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방에서 누군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시 실례할게요. 수진이 주방으로 돌아간 후 김 부장이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맞으신 것 같습니까? 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머리핀은 내가 지은이에게 사준 바로 그 핀이에요. 나비 모양의 작은 보석이 박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핀이죠. 태주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지은이의 5번째 생일에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선물한 그 머리핀 말이에요. 지은이가 그 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잠잘 때도 머리에 꽂고 자려고 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이는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거야.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희가 지은이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더 알아봐야 해요. 식사를 마친 후 태주는 한바집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다른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린 시절 지은이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태준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민희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지은이는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 있었어요. 태주는 이제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거 예전에 내가 사줬던 그 핀이야. 태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김 부장은 슬픈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차에 오른 태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은이가 처음 걸음을 뗐을 때, 첫 생일을 맞았을 때, 그리고 그 머리핀을 선물했을 때의 기억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김 부장이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지은이에게 진실을 알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지은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민희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한바집에 가봐야겠어요. 태준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슬픔과 새로운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25년의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지은이의 곁에서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것이 민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자 자신에게 주는 용서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김 부장을 통해 수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와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처음에 수진은 거절하려 했어요. 왜 자신 같은 평범한 한바집 직원을 회장이 만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결국 어른의 부탁이라며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오후에 일이 끝나니까 그때 가볼게요. 오후 3시 수진은 높은 빌딩의 회장실 앞에 서 있었어요.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태준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태준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만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태준은 한동안 말없이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
기쁨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어제 한바집에서 봤던 그 머리핀, 참 특별해 보이더군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혹시 어릴 때 별명이 있었나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올보여. 어머니가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어릴 때 잘 울었대요. 그 순간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별명, 내가 지어준 거네요. 수진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올 때마다 그 핀 달아주면 뚝 그쳤죠? 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은아. 태준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들어봐요. 당신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셨어요. 수진이 태준의 말을 자르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우릴 버렸다고 했어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태준은 충격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25년 동안 뒤졌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는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가족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원망스러웠나?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지은아.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실례하겠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회장실을 나가려 했어요. 태준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진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잠시 후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민희가 왜 그랬을까요? 태준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왜 지은이에게 내가 그들을 버렸다고 말했을까요? 나는 정말로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김 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어쩌면 오해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박민희 씨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태주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이는 날 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버렸다고 믿고 있어요. 진실을 알려주세요, 회장님. 김 부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그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말이에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자라온 환경을 더 알아보고 싶어요. 민희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누가 그들을 도왔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한편 수지는 회사를 뛰쳐나와 거리를 한참 동안 걸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가슴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태준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그들을 버렸다고 말했어요. 사업에만 집중하고 가족에게는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아버지라고 주장하다니, 심지어 그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수지는 결심했어요. 영숙 이모를 찾아가야겠다고 말이에요. 영숙 이모는 어머니 미니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와 수진이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고, 지금도 한바집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수지는 영숙 이모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이모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이모, 저예요. 수진이에요. 문이 열리고 영숙 이모가 나타났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웬일이니? 오늘 한바집 쉬는 날도 아닌데.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이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모, 도대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이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오늘 강태준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자신이 제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영숙 이모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정말인가요?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태준 회장이 내 친아버지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은 우릴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영숙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제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영숙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25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 어머니는 너만은 그런 고생길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고 했단다. 이모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그때 수십억 원의 빚을 졌어. 매일 채권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렸지.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희는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결국 널 데리고 집을 나온 거야. 그런데 왜 아버지가 우릴 찾지 않았다고 하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영숙 이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너희를 찾으려고 정말 애썼다. 전국을 뒤지고 사설 탐정까지 썼어. 내 어머니가 너무 꼭꼭 숨어버린 거야. 이모가 슬픈 눈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 민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한 번 한 말을 돌이키기가 어려웠던 거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는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에게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던 거지. 영숙 이모는 수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내 어머니도 마지막에는 후회했다.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수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알던 진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돼요. 영숙 이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마음이 하는 말을 들어봐. 강태준 회장님은 아직도 너를 찾아 헤매는 아버지란다.
이틀이 지나고 수지는 용기를 내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의 선택, 아버지의 노력,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모든 것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그게 수지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망설였어요. 지은아, 아니 수진아,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 뵙고 싶은데요.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태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두 사람은 한적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 수진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태준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영숙 이모를 만났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럼 이제 아직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건 지난 25년 동안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 모은 기록들이야. 그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여줬어요. 사설 탐정 계약서, 전국 각지의 수색 기록, 실종 신고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태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너무 깊이 숨어버리는 바람에. 수지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수많은 기록들과 태준의 필사적인 노력의 흔적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자신이 6살 때부터 최근까지 정말로 태준은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사실 내가 잘못한 거야. 태준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어. 사업에만 몰두했고. 수지는 말없이 서류들을 넘겨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 태준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쓰던 물건들이야. 내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상자 안에는 작은 인형, 그림책, 그리고 여러 사진들이 있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만져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조각들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나는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제라도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였어요.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봐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얼마든지.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수진이 처음으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 아버지의 노력,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모든 것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어요. 회장님, 아니 그게. 수진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망설였어요. 수진아,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 뵙고 싶은데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태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시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준은 낡은 가족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어. 혹시 보고 싶을까 해서. 그는 테이블 위에 앨범을 올려놓았어요. 수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앨범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앨범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젊은 태준과 미니의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예뻤네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니는 항상 아름다웠어. 특히 웃을 때면 더 그랬지. 수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음 사진들은 갓 태어난 지은이와 점점 자라나는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5살 무렵의 지은이가 울고 있는 사진 앞에서 태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날 내가 머리핀 꽂고 어린이집 간 날이야. 내가 울보라서 그 핀 달면 안 온다고 약속했었지.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머리핀을 만졌어요. 그녀는 지금도 그 핀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시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마지막에 많이 아팠어요.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죠. 그리고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내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니가 많이 보고 싶구나.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태준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5년 동안 그가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그럼. 태준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지만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아버지를 위한 자리도 생겼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의 저녁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어요. 이번 주말에 미니의 묘소에 함께 가볼까? 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그 말에 태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수지는 머리에 꽂힌 나비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어요. 이 작은 핀 하나가 그녀를 아버지와 다시 연결해 준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간직했던 이 핀에는 어쩌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버지와 딸은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의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너무 늦게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였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따뜻해요. 태준과 수진의 이야기는 오해와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용서와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미니도 남편과 딸의 재회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태준과 수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를 향한 딸의 사랑이 만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나비 머리핀 하나가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준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작은 것들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